07 공간 도형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오각불의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라고 했죠? 자,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요렇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평면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평면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미 만들어진 평면들이 보여요. 어떻게? 겉딱지. 옆면으로 5개 돌아가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고 밑면에 정오각형 같은 도형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밑에 하나 돌아가면서 5개 이래서 우선 6개의 서로 다른 평면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죠? 평면 중에서도요, 단면, 속에 존재하는 단면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점들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점을 잡아서 평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세 점이네 라고 요섬을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평면은 사실 밑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요 밑면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이렇게 택하는 건 이미 여기에 포함된 평면에 중복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 있는 평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점은 여기에 잡고 밑에서 2개의 점을 잡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서 한 점은 여기에 잡고 밑에서 2개 잡으면 이렇게 생긴 여기 딱 잘라냈을 때 나오는 이런 단면들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잡아내고 싶은 건 그런 단면들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려면 얘는 이미 고정이야. 얘는 무조건 필요하고 요 5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택하면 되겠다? 2개를 택하면 되겠다요. 그래서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택하는 방법은 조합이지? 라고 이렇게 풀었어. 그런데 이렇게 택하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재수없게 이렇게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이 점하고 이 점 택할 거야. 그러면 이런 단면이 되네. 그런데 우리 이 단면, 요 겉딱지에 있는 단면 이미 요 6개 중에 포함되어 안 돼요?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OC2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단면의 개수는 내부에 절단면도 있지만 겉딱지면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 이렇게 하면 내부면하고 이미 내가 계산해 놓은 겉딱지면하고 다 계산이 되겠구나. 그건 곤란하지. 그 겉딱지면 중복되는 거 5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빼주면 되겠구나. 라고 요렇게 구하시거나 혹은요, 요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3개를 막 택해버리면 계속 중복되는 평면이 나와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요 한 점을 고정해놓고 여기에서 아래쪽에서 2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단면들을 만들어보자. OC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OC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때? 얘든 다 계산이 되고 있는 상태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 A를 주축으로 만들 수 있는 많은 단면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단면이 하나 더 있었지? 너무 많이 중복돼서 내가 빼먹었던 요 마지막 밑단면 하나를 더 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될 거예요. 사실 둘 중에 어느 게 더 편해? 밑에 게 더 쉽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밑에 있는 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거 계산하면 조합이니까 5, 4, 2, 1 더하기 1 돼서 얘 몇 개 되겠습니까? 11개. 답은 5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무엇을 이용한 거다? 서로 다른 세 점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놓고 생각해 볼까? 네. 자, 아래 나와 있는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좀 잘렸나? 오, 많이 잘렸네. 조금 옮겨 놓을게요. 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세 꼭지점 A, B, H와 A라는 점, B라는 점, 그리고 H라는 점, 요 점과 두 성분 FG. 자, FG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네요. 바로 요 성분.
그리고 또 C2. C가 여기 있고 E가 여기 있어. 아, 얘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점과 두 선분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평면의 결정 조건에 의하면 선생님이 뭐가 있다 그랬어? 세 점, 한 점과 한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평행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두 직선 나왔는데 얘는 평행이 아니야. 오, 너는 안 되겠다요. 그런데 이 두 직선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꼬인이체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날 일도 없어. 얘는 가망성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망성은 세 점으로 평면을 만들거나 한 점과 직선으로 만들거나죠. 자, 그래서 세 점으로 만드는 평면은 누가 있겠어요? 자, 이제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 하고 한 점과 한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을 생각해보자. 우선 세 점밖에 안 주어졌으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다? 평면 A, B, H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 점꼴랑 세 개밖에 안 주어져 있으니까 세 점으로 이렇게 평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점과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을 보면요. 보세요. 점의 개수 몇 개야? 세 개지. 자, 점 한 개가 필요하고 직선이 한 개가 필요해. 이거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평면을 만들려고 해. 그런데 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세 개예요. 직선의 개수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러므로 몇 개의 평면이 가능할 거다? 6개의 평면이 가능할 거다. 자, 예를 들면 이거야. A라는 점과 요 직선 두 개 나오네. B라는 점과 요 직선 두 개 나오네. H라는 점과 요 직선 두 개 나오네. 아, 둘둘둘 나와서 6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한 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는 6개의 평면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쉽지 않아? 이래버리면 너무 쉽잖아. 예. 자, 이와 같이 평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서는요, 실수 포인트라는 게 존재하고요. 반드시 쉽네 막 풀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쉬울 리 없다 그랬어. 분명 그 실수 포인트를 점검해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 자, 위로 화살표 빼서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평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중복된 평면은 한 개로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중복된 평면은 한 개로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즉, 이 7개의 평면 중에 중복된 평면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중복된 평면?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앞에서 우리 이런 그림 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어떤 그림 그려줬냐면 3등분해서 여기 중점 연결하고 얘 다시 3등분해서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평면을 보게 되면 사실 이 평면은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어서 평면이 하나, 둘, 세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모두 다 중복돼 있어서 하나의 평면이다 라는 이런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지그시 보니까 느낌 오죠?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예,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얘하고 얘를 한번 보자는 거지. 자, 얘하고 얘를 한번 봅니다. 분명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점과 직선 이래서 평면 두 개로 계산을 해놨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하고 평행이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얘하고 얘도 평행이 있죠. 두 직선이 평행하면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고 그 평면은 단면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지? 얘기해요. 얘로 만들어지는 건 삼각형 단면으로부터 평면이 확장이 돼요. 삼각형 단면으로부터 평면이 확장이 되지만 평행한 두 직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평면은 사각형 단면으로부터 확장돼서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따시만큼 사실은 하나의 평면이었던 거야. 두 개가 아니라 얘는 같은 평면이니까 한 번 넣어줘야 되는데 두 번 넣어줬네. 빼기 1 해야겠다.
그래서 1 더하기 6 그리고 중복된 거 하나 빼서 몇 개의 평면이 나온다? 6개의 평면이 나온다. 반드시 중복되어 있는 평면을 고려하고, 중복되어 있는 평면 보통 이런 느낌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간도형에서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공간도형에서의 위치관계 좀만 더 줄일까? 예. 자, 공간도형에서의 위치관계. 자, 입체도형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점, 선, 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점에 대한 건 왜 안 따집니까? 점은 너무 쉬워서 그래요. 점과 점 사이의 관계는 다루지 않고요. 사실은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점이 직선 밖에 있다, 점이 평면 위에 있다, 점이 평면 밖에 있다. 사실은 요거밖에 없어.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못해요. 그냥 너무 당연시 되는 거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관계,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자면 여기 알파가 있어요. 알파라는 평면 위에 두 개의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네, 한 점에서 만난다. 와, 이런 경우 하나의 평면 결정은 됐는데 그게 알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역시 알파라는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 위에요, 이렇게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평행하게 생겼어. 직선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요, 두 직선은 서로 다른 없고요. 그냥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평행, 일치, 수직, 한 점. 근데 얘는 사실 모두 한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선 서로 다른이니까 요건 해당이 없어서 두 개지. 요거는 평면에서 생기는 위치 관계고요. 지금 우리는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를 봐요.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에 하이라이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꼬인 위치.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이런 관계가 존재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L이라는 직선이 평면 위에 이렇게 있었어. 평면 알파에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는 평면 위에 있지 않고요. 자, 요렇게 평면 알파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런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얘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요. 그렇다고 얘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처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 그러면 한 평면을 구성하지 않아. 꼬인 위치에 있는 건 절대로 한 평면상에 놓을 수 없어요. 예, 이런 관계를 우리는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 평행, 꼬인 위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런 경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이 평면 위에 있는 거 아니고요, 요 위에 직선 L이 이런 식으로 두둥실 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때 면과 직선이 서로 평행하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포함된다라는 포함 관계예요. 뭐냐, 이와 같이 평면이 있는데 직선이 있기는 있는데 꼭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지. 있기는 있는데요, 요렇게 평면에 포함되는 관계가 있다. 요렇게 한 점 평행 포함된다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예요. 자, 우선 첫 번째, 한 직선에서 만난다 보도록 하자. 이런 경우에요. 여기 평면이 하나가 이제 알파라는 평면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베타라는 평면이 있는 겁니다.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즉 뭐야? 종이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종이가 이렇게 겹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겠네? 이렇게 교선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교선은 알파에도 속하고 베타에도 속하는 선이 되겠지. 이렇게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평행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평면 알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평면 베타가 있기는 있는데, 점점 해줘야지. 뒷면에 있으니까 점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평면 알파하고 평면 베타가 이런 식으로 쭉 깔려 있는 경우를 우리는 평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들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여러분 요거 좀 외우기 쉬우라고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놨어요. 자, 모든 관계는 첫 시작은 한 점이나 한 직선으로 시작하죠. 첫 번째는 한 점, 한 직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 평행. 그리고 세 번째는 꼬인이치 포함된다. 요렇게. 그래. 직선과 직선은 맨 처음 한 점. 두 번째는 무조건 평행, 세 번째는 꼬인이치.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맨 처음에는 한 점, 두 번째는 무조건 평행이라고 선생님이 했지. 세 번째는 포함한다. 그리고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서 한으로 시작되는 한 직선, 두 번째 무조건 평행. 이런 식으로요.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기억의 흐름에 도움이 되게끔 정리해놨으니까 암기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림 다 그리셨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것은요, 공간 도형이에요. 공간 도형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면과 면이 만들어져서 생기는 도형이야. 그래서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유독 중요한데 그 관계 중에서도 문제풀이의 핵심 포인트를 좀 설명하자면요. 자, 항상 도형은 두 평면이 만나는 점이 있어. 그러면 항상 만나면 뭐가 생긴다? 교선, 한 직선이 생기고 걔를 교선이라고 했죠? 바로 그 교선부터 찾는 습관을 갖자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선부터 찾는 습관을 갖자. 교선이 노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 외부에 있으면. 근데 내부에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교선을 표시를 해 놓으시면 문제를 푸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맨 처음에 한으로 시작되니까 한 점, 두 번째는 무조건 평행, 그리고 세 번째는 포함된다 라고 가르쳤었죠? 자, 이 세 가지 관계밖에 없는데 이 녀석들을 출제자가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주고 이렇게 돌려서 애둘러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직선과 평면의 공유점이 한 개일 때 무슨 얘기예요? 한 점이라는 얘기를 저렇게 힘들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지. 직선과 평면의 공유점이 없을 때 무슨 얘기예요? 평행이라는 얘기를 저렇게 힘들게 돌려 하는 거지. 그리고 직선과 평면의 공유점이 두 개 이상일 때, 포함될 때는 직선과 평면의 공유점이 무수히 많지. 그걸 이렇게 두 개 이상일 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포함된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지 말고 이렇게 딱딱딱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 6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꼬인이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첫 줄 시작!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을 때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 이런 거지. 직선 가고 있어. 얘네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 이런 걸 우리는 꼬인 위치라고 해요. 그런데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항상 갖는 게 있어. 딱 한 개 갖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두 직선이 갖는 단 한 개밖에 없는 한 개의 공통 수선이
선이라는 것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에 존재해요. 자, 이때 이 공통수선의 길이가 바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단 거리이다. 이게 공간이라서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리면 되게 희한해.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리얼하게 뭔가가 있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은 이 느낌. 없어. 내 팔. 쓸 게 없는가? 기다려봐, 잠깐. 길다란 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자,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녀석이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직선 이렇게 세워놓자. 너 여기 좀 잘 세우기 바래.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얘랑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공간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 이만한 녀석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까? 라고 했을 때 막 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저기에서 여기까지, 저기에서 여기까지 막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어때?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때? 점점점 짧아지지. 길이가 점점 짧아지다가 다시 엄청 길어지고 있다 해요.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이렇게 거리를 구하면 길어지다가 짧아지다가 다시 엄청 길어지는데 바로 이때 짧아지는 최단 거리에 나오는 요 딱 하나의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선은 어떤 특징, 제발 서 있어, 가만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선은요, 요 직선에서도 이렇게 선을 중간에 하나 딱 긋잖아? 중간에 이렇게 선을 내가 걷다 쳐. 그럼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야. 지금 이 선은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리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양쪽 선에 모두 수선이 되므로 공통수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은 꼴랑 하나밖에 없고요. 그 선의 길이가 바로 제일 짧은 거리, 최단 거리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제일 짧은 거리가 있을 거야. 되겠죠? 자, 공통수선이란 두 직선, 한 직선과 한 평면, 두 평면과 공통인 수선을 말한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특히 다른 경우보다 두 직선이 평행일 때는 무수히 많은 공통수선을 공통수선이 무수히 많지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에 대한 공통수선은 안타깝게도 꼴랑 한 개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공통수선의 길이가 바로 뭐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네 꼬여 있어. 그런데 최단 거리 구해볼래? 두 직선 사이에? 이러면 공통 수선 구하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꼬인 위치에서 공통수선의 길이, 항상 수선을 잡아내는 게 되게 어려워.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게 되게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어서 기억하라고 좀 포인트가 되는 강렬한 표현들을 넣어줬습니다. 요거 좀 시간 걸리겠구나. 시간 걸리니까 끊고 갈게요. 네.